지금까지 설명한 거 잘 이해됐으면 정규분포가 끝난 거거든, 얘들아. 자, 103페이지 문제 보자. 문제 하면서 아까 내가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거 적용만 잘하면 돼. 자, 1번. 지금 평균과 분산이 저렇게 돼 있을 때 뭐 정규분포 기호로 나타내. 뭐 하면 되지. 다시 말하지만 정규분포를 n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는 평균이 들어오면 되고 여기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들어오면 돼. 그래서 뭐 1번은 뭐 어렵지 않게 나갈 거고 2번 이건 굳이 이렇게 문자로 할 필요 없으니까 제끼고 중요한 건 3번이야 얘들아. 3번. 자, 내가 홀수번 해볼게. 첫 번째. 자, 1.5 이상일 확률.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아직 좀 익숙하지 않다면 대충 그래프 그냥 가볍게 그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0인 거야. 그럼 여기가 1.5지. 그럼 1.5 이상이니까 여기 넓이 구하시오. 요거 준 거야.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0에서 1.5까지의 넓이가 표를 뭐라고 돼 있어? 0.4332라고 돼 있지. 그럼 그게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야. 0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4332라고 준 거니까 당연히 여기의 넓이는 0.5에서 빼면 되겠지. 그래서 0.0668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됐지 얘들아? 요거 요즘만 잘하면 돼. 표준화 잘하고 표준화해서 영역의 넓이만 잘 구하면 끝이야. 오케이? 자, 3번. 마이너스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이것도 잘 안 되면 안 그려도 되면 안 그려도 되는데 잘 안 되면 그리면 되지. 여기가 0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지. 여기 구하래. 그럼 우리는 뭐 보면 돼? 0에서 2까지의 넓이 찾으면 돼. 0에서 2까지가 0.4772라고 줬어. 그럼 거기서 써진 거는 여기 넓이가 0.4772라고 준 건데 어차피 여기나 여기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0.4772인 거지. 그럼 여기는 0.5에서 빼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의 넓이는 0.0228이라고 써주는 게 맞겠지.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다음 5번. 1 이상 2.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이 사이의 넓이 구하래. 그럼 얘도 대충 그려. 그럼 1은 여기 있겠지? 1.5, 2.5는 여기 있겠지? 여기 구하래.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얘들아? 0에서 2.5까지 넓이에서 0에서 1까지 넓이 빼면 되겠지. 그럼 표에서 2.5까지 넓이 0.4938 1까지 넓이 0.3413 이거 빼면 나오겠다. 그래서 0.1525가 나온 거고 마지막 7번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그럼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니까 아, 요 넓이의 2배구나. 그러면 1.5가 0.4332니까 2배가 된 0.8664가 되겠지. 요게 확률이란 소리야. 넓이니까. 자, 뭔 소린지 이해됐으면 그 오른쪽에 2468번 너희가 해보자. 자, 이 정도면 됐지. 2번에 0.9987 4번에 0.2857 6번에 0.1574 8번에 0.9759 다들 괜찮니? 조금만 해줘 알면 돼. 외울 거 하나도 없어. 아까 그 노란 부분 다 되니? 정리 됐어? 도현 되냐? 자, 넘겨서 104페이지 보자. 자, 104페이지는 일단 정규분포 하기 전에 그래프에 대한 성질에 대한 얘기지. 자, 문제 볼게. 지금 fx랑 gx로 표현되어 있는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지. 그 함수 그래프가 저렇게 주어져야 돼. 그러면 일단 눈에 딱 보이는 건 첫 번째, 정가운데 값이 m으로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평균은 똑같을 거야. ex에 해당되는 평균은 똑같을 거고, 다음
굴곡을 봤을 때 fx의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 있지.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애가 평균 정가운데에 더 몰려 있는 거니까 얘가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야. 맞나? 자,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보기 봅시다. 기억. 평균은 x1이 더 크다? 아니지. 같아. 기억 틀렸고. 니은. 시그마. 표준 편차. x1과 x2의 표준 편차 중에 누가 더 크다? x2. gx의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야. 니은 맞는 말. 다음 디귿. 자, 확률, 넓이. x1의 입장에서 m 이하일 확률. 그럼 뭐 m이 정가운데잖아, 얘들아. 그럼 정가운데 fx 그래프에서 m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왼쪽 영역인데 볼 것도 없지. 0.5지. 절반이니까. x2에서도 m 이하일 확률 절반이니까 0.5겠지. 둘 다 0.5야. 그러니까 틀렸지. 디귿. 자, 1번 정답 3, 2번 정답 27. 괜찮니? 뭐 1번은 어렵지 않게 보일 거고 2번은 27인 게 뭐 무슨 의미야? 35에서 43까지 8 차이 나잖아. 오른쪽으로. 그럼 대칭이어야 된다고 A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8만큼 떨어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27. 끝. 2번 이해되니?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여기서부터 잘 되면 돼, 얘들아. 해보자. 하나도 안 어려워. 자, 문제 볼게. 확률 변수 x가 100,10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그러면 시그마는 우리가 아까 여러 개를 비교했을 때는 시그마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프적으로 시그마는 의미가 없어.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얘는 이렇게 있겠구나. 이 정도야. 자, 이런 정규 분포가 있을 때 다음에 확률을 구하시오. 자, 1번 80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 자체로는 얘는 지금 획일화된 애가 아니잖아. 틀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린 표를 이용해야 돼.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야. 얘를. 그러면 여기가 정가운데가 무조건 0이 되는 거고 표준화 시킨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누구야? 80만 표준화 시키면 돼. 자, 표준화하는 방법. 내가 바꿀 애를 평균으로 빼서 시그마로 나누면 된다고. 이게 표준화야. 내가 바꿀 애를 저 정규 분포 줬잖아. 내가 바꿀 애를 평균으로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된다고. 몇이야? 마이너스 2지. 아, 여기에서 80에 해당됐던 애가 표준화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야. 왜 이 짓 하는 거야? 그래야 표에 있는 걸 써먹으니까.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얘들아? 이 짓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2하잖아. 그럼 여기야? 아니지, 여기지. 여기 넓이 구하시오야. 됐어, 얘들아? 그럼 이 너비는 직접적으로 못 구하지. 그럼 뭐 구해야 돼? 0.2까지 넓이 0.4772. 여기가 0.477이래.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문제에서는 여기를 줬지. 0에서 2까지 넓이가 0.477이라고 줬지만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똑같겠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는 뭐다? 전체인 0.5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1번 정답은 0.5에서 얘를 뺀 0.0228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을까? 자, 2번 90 이상 110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바꾸자. 자,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가볼게. 자, 얘를 표준화할 거야. 표준화했다는 표시로 Z로 바꾸면 돼. 자, 90 바꾸게. 90을 100으로 뺀 다음에 10으로 나눌 거야. 아, 마이너스 1 되네. 다음 110. 110을 100으로 뺀 다음에 10으로 나눌 거야. 아, 1이네. 표준화 끝.
그럼 이제 이 영역의 넓이만 구하면 돼. 그러면 아직 숙련이 안 됐다면 그려. 여기 0이고 여기 마일이겠지. 여기 1이겠지. 대칭으로 존재하겠지. 아, 그럼 한쪽만 구한다면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근데 0에서 1까지는 줬을 거 아니야. 0.3413이라고. 그러면 얘는 정답이 2배인 0.6826이겠네. 끝. 3번. 85 이상 95 이하. 지금 우리 뭐 구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확률 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변속 확률 변수에서는 영역의 넓이가 확률이니까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고. 자, 표준할게. 자, 85를 100으로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95를 100으로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지. 마이너스 1.5랑 0.5 사이 요 영역의 넓이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1.5까지의 넓이에서 0.5까지 넓이 빼면 되겠지.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빼주면 0.2417이 나온다. 이게 끝이야. 간단해. 자, 해봅시다. 여기 잘 되면 돼. 3-1번 밑에 4개 해보자. 3085, 2번에 0.9332, 3번에 0.1359, 4번에 0.6247. 다 되니? 뭐 표준어만 잘하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어갈게. 자, 지금 했던 짓 계속 반복될 거야. 반복되는데 이제 살짝살짝 문제에서 원하는 게 달라지는 거지. 기본은 요거 충실히 하면 돼. 표준화한다. 그래서 주어진 표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자, 106페이지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30,2의 제곱을 따른다. 자, 이럴 때 확률 x가 k 이상 35 이하일 확률을 구해봤더니 얘가 0.3023이 떴대. 이때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표준화 해봅시다. 자, 일단 35는 알고 있으니까 35부터 할게. 35를 35로 뺀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5가 되겠네. 다음 이쪽은 k니까 그냥 쓸게. k-30을 2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얘의 영역이 0.3023이래.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준 표를 보면 2.5가 있으니까 일단은 2.5까지 0에서 2.5까지 넓이가 0.4938이야. 근데 거기서 줄어들었지. 그 말은 얘 때문에 얼만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 얼만큼 줄어들어서 얘에서 얘 빼면 0.1915만큼 줄어들었지. 맞니?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0에서 2.5까지의 넓이가 이만큼이 0.4938인데 얘 영역의 넓이만큼을 제거했더니 이만큼이 됐대. 근데 쟤 때문에 만들어지는 영역이 한 요만큼이어서 여기 넓이가 0.1915란 얘기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0.3023만 남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야? 어디까지 넓이가 0.1915일까야? 그럼 어디야? 0.5지. 아, 얘가 0.5다. 즉, 얘가 0.5여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끝났지? 그러면 2분의 k-30이 0.5?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k는 31이다. 가뿐하지? 자, 밑에 4-2번 후딱후딱 합시다. 6 이하일 확률이 0.0668이 나왔다. 그럼 6을 표준화하면 6-m을 6으로 나눈 값인데 걔가 0.0668이 나와야 돼. 그럼 너희가 상상을 해야지.
걔가 어디 있어야 확률이 넓이가 0.0668밖에 안 될까? 그럼 얘는 엄청 작은 수여야 되는 거지. 표준화했을 때. 왼쪽 어딘가 끄트머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걔보다 왼쪽 범위가 0.0668이 나오겠지. 그러면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건 0.5에서 정 가운데서 어디까지 넓이가 0.0668의 반대 상황이 나올 거야. 그럼 0.0668이 나오기 위한 반대 상황은 1.5지.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6을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러면 정답은 15. 요대로 끝. 이해되지 얘들아? 이거 이제 한번 흐름 잡으면 되게 쉬워. 여기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 느낌으로 하는 건데 문제 볼게. 자, 5,000명이 있는데 이 5,000명의 시험 점수는 평균이 345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5,000명이 있었고 이건 일단 냅둬. 다음, 시험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345, 1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점수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인 지원자는 몇 프로냐? 그럼 일단 확률 구하라는 얘기지. 얘들아, 만약에 확률, 우리가 지금 넓이 구하고 있잖아? 넓이 구했는데 0.1이 나왔어. 그럼 확률은 몇 퍼센트야? 10%인 거지. 그지? 넓이가 0.2가 나왔어. 그럼 확률은 몇이야? 20%인 거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은 350 이상 375 이하일 확률을 구해야지. 자, 표준할게. 0.5 빼면 33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얘 1 넓이를 구하자. 그럼 표를 보고 찾으면 되겠지? 이거 3까지의 넓이에서 0.5까지 넓이를 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빼버리면 0.4987에서 0.1915를 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빼면 0.3072가 나오겠다. 괜찮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몇 퍼센트냐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0.72%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다음 2번, 365점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이냐? 라고 물었어. 자, 그러면 일단 몇 명인가는 나중 얘기고 365점 이상일 확률을 먼저 구하자. 이거 먼저 구할게. 65점 맞지? 자, 그럼 표준화할게.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얘의 확률은 2 이상일 확률이니까 0에서 2까지 넓이를 구해서 0.5에서 빼면 되겠다. 이해되지? 그러면 0에서 2까지의 넓이가 0.4772니까 0.5에서 걔를 빼주면 0.0228이 나올 거야. 따라오고 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 구했을 때 이건 뭐야? 365점 이상이 나올 확률이야. 맞지? 됐지? 그럼 쉬운 예로 들어보자, 얘들아. 만약에 100명이 있었어. 근데 문제 조건에 맞을 확률이 만약에 25%래. 25%가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럼 몇 명인 거야? 25명인 거지. 왜? 얘가 100분의 25니까 얘랑 곱하니까 25명인 거잖아. 같은 이유야. 그러면 자, 문제 조건에 맞을 확률이 0.0228이래. 근데 5,000명이 있어.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정답 114명.
한 명당 0.028의 확률이란 얘기는 거니까 5,000명이니까 5,000 곱하면 되죠 뭐. 자, 정리됐으면 5-2번. 지금 새로 배우는 거 거의 없어 얘들아. 지금 계속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표준화 시켜서 그거에 대한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가 확률이 된다.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것 뿐이야. 자, 108페이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그냥 구하라는 것만 달라지는 거야. 자, 정원이 484명이 시험이 있었는데 2,000명이 지원했대. 2,000명이 지원했고 쉽게 말해서 484등까지는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일단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2,000명 중에 484등이 되려면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될까 해보면 2로 나누면 1000분의 242지. 1000분의 242니까 0.242인 거지. 괜찮지? 요 안에 들어가야 돼.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본론이지. 평균이 350,70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합격하려면 최저 몇 점을 받아야 되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 합격 점수를 모르니까 뭐 X라고 둘게. 즉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까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Z가 몇 이상일 확률이겠지. 지금 K를 모르는 상황인 거야. 했니? 자, 그러면 표준화하자. 아이고, 미안. Z가 아니지. X지. 아직은. 표준화 안 했으니까. 다시.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합격하려면 몇 점 받아야 되냐? 그 점수를, 최저점을 K라고 해서. 그러면 K점 이상 받으면 합격인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바꿨어. 그러면 표준화하면 요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미리 말해놨잖아. 2,000명 중에 484등이 되려면 퍼센트로 따지면,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1000분의 242가 되니까 0.242 안에 들어가야 돼. 그치? 즉 이거의 확률이 0.242가 떠야 돼. 자,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겠지. 문제를 딱 보면 0.7까지의 확률이 넓이가 0.258인데 0.258이랑 내가 구할 0.242랑 딱 더하면 딱 0.5 뜨지. 즉 뭐야? 표준화했을 때 지금 거기는 0.7 여기까지 넓이가 지금 0.2580이라고 줬잖아? 그럼 여기는 당연히 0.5에서 얘를 뺀 0.242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요 점수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점수까지가 합격인 거지. 여기가 합격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찾고자 하는 최저점인 K의 표준화한 값인 얘가 몇이 나와야 돼? 0.7이 나와야 돼. 이해됐니? 그래서 70분의 K-350이 10분의 7이 나오면 되겠다. 그러면 70분의 49니까 K-350이 49다. 그러므로 K값은 399. 정답은 399점. 이해될까? 한번 해봐. 6-1번. 정답 209점. 괜찮을까? 안 나온 사람 있니? 없으면 넘어간다. 자, 여기까지가 정규 분포였고 이제 남은 거는
제목 보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요거 마무리 짓고 쉽시다. 그래서 숙제는 114페이지까지고 얘들아 오늘까지가 방학 시간표 마지막이잖아. 근데 지금 너희가 수업 한 해를 덜 했단 말이야? 이게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방학 기간이 그런 거라. 그래서 지금 딱 한 해 분량이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방학 끝나고 너희가 이제 돌아왔을 때 같이 날짜를 하루 잡아서 보충할 거야. 알겠지? 요거 하나는 마무리 짓자. 이 책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109페이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 관계가 뭐냐? 자, 사실 이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항분포라는 애는 결국엔 누구야? 이산이지. 다음 정규분포라는 건 뭐야? 결국에는 연속이지.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지? 그게 맞는데 이런 거지. 자, 얘들아, 얘는 표야. 왜? 각각이 점으로 존재하니까. 다음, 얘는 그래프야. 왜? 범위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어. 그냥 얘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애들의 확률이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그래프로 딱 이어지는 확률인 거잖아. 범위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이. 야, 이산 확률 변수, 즉 이항분포가 이렇게 점으로 확률이 존재한다. 확률 변수가 점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많으면, 횟수가 굉장히 많으면 이거 거의 선으로 봐도 무방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야. 점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건 맞잖아. 그 점이 엄청나게 많으면, 꽤나 많으면 이거 그냥 얘처럼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책에도 써있겠지만 이 이항분포에서 횟수가 의미 있게 많다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아, 이 얘기야. 횟수가 굉장히 많다면.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지. 그러면 이게 횟수가 많다는 게 되게 주관적인 개념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야? 횟수가 누군가는 많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적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100번 했어. B에 100,3분의 1이야. 100번 했대. 그럼 이게 많아, 적어? 모르지.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볼 거냐?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 뭐냐? 얘들아, 생각해봐. 이항분포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한 개도 없어서 뭐만 하면 돼? 결국에는 BMP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분자 다 구하잖아. 다음, 정규분포를 떠올려봐요, 얘들아. 정규분포에서 만약에 여기가 10,2의 제곱이었다 치자. 이 상태에서 이걸 구하래. 니네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지. 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훌륭하신 분들이 미리 구해놓은 표 없으면 못 구하잖아. 표준화까지는 하겠지. 근데 이 표 없으면 못 구하잖아. 그래서 이 짓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정해주는 거야. 즉, 문제를 봐봐, 얘들아. 문제 보면 바로 나와. 아, 이 얘기구나. 자, 110페이지 보자. 문제로 보는 게 빨라. 언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느냐? 문제 보자, 얘들아.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대. b 100,5분의 1을 따르고 있대. 이항분포네. 그럼 이거 보고 평균 20, 분산 16, 표준편차 4. 누구나 하지. 됐어. 근데 이대로 끝나는 건데 문제에서 그 뒤에 뭐래? 다음을 오른쪽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래. 야, 얘들아, 우리 이항 분포하면서 저딴 표 본 적 있어? 없잖아. 오늘 처음 봤잖아. 이항 분포라는데 표를 줬어. 표준정규 분포에 대한 표를 줬어. Z값에 따라서 0.5일 때 넓이 줬고 1.5일 때 넓이 줬고 2.5일 때 넓이 줬어. 뭐야? 시작은 이항인데 문제에서 이 표를 이용하래. 줬잖아. 안 줄 수가 없잖아. 그 말은 뭐야? 아, 이 문제가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라는 문제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가 아니야. 문제에서 이거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걸 줬어. 근데 시작은 이항이네? 아, 바꾸란 얘기구나. 알아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너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때는 바꾸고 이때는 안 바꾸고가 아니야. 문제에서 주니까 바꾸는 거지. 자, 그러면 표준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요 세 개를 이항 분포로 구했잖아? 그럼 이거를 정규 분포로 바꾸자. 정규 분포는 여기 뭐 해야 돼? 평균 20. 여기 뭐 해야 돼? 시그마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꾼 거야. 왜? 이걸 줬으니까. 쓰란 얘기니까.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30 이상일 확률. 하면 되지. 지금까지 해온 걸. 표준하자. 빼면 10. 10을 4로 나누니까 2.5. 아, 2.5 이상일 확률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표에서 2.5까지의 영역에 0.4938이니까 정답은 0.5에서 0.4938을 뺀 0.006이겠네. 1번 정답. 다음 2번. 뭐 똑같지 뭐. 18부터 26까지의 확률. 바꾸자. 18, 20 빼면 마이너스 2.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5. 26 빼면 6. 4분의 6. 4분의 6이지. 몇이냐? 2분의 3, 1.5. 그러면 얘는 0.5에서 1.5까지 넓이 더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0.1915랑 0.4332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0.6247이 되더라 라는 게 결론이야. 쉽지 얘들아? 사실 요거까지 오면 이제 너희가 보는 눈이 생기는 거야. 봐봐.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만약에 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안 바꿨다라고 생각해봐. 안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당 확률이 5분의 1인 독립시행을 100번 했을 때 30번 이상 나올 확률 구하시오지. 원래는. 맞아? 이해됐어 얘들아? 그럼 30번 이상 나올 확률을 이항 분포로 계산하려면 정신 나가지 얘들아. 뭐야? 30, 31, 32, 33, 34, 35, 36, 37, 100까지 다 구해야 되잖아. 맞아? 표니까. 이걸 언제 구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규 분포로 바꾸면 한 방에 해결되니까 이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야. 맞잖아 얘들아. 우리 이항 분포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 이항 분포가 이렇게 됐어. 그때 이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런 거 나왔었잖아. 이거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뭐였어? 이항 분포도 결국에는 이산 확률 변수니까 표 안에서 이 30에 해당되는 애를 발췌해서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뭐겠어? 100번 중에 30번 일어나는 거지. 5분의 1이 30번 일어나고 5분의 4가 70번 일어난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야. 그치 얘들아? 기억나지? 야 근데 지금 요거는 30 이상의 확률이잖아. 그럼 이거 30, 31, 32, 33, 34, 35, 36, 100까지 다 구해야 되잖아. 못 구하지 이걸. 이거 어떻게 구해? 대신에 뭐다? 이걸 정규 분포로 바꾸니까 정규 분포 뭐야? 범위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되니까 훨씬 편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정리됐으면 7-2번 해봅시다. 다 했다. 7-2번. 이거 지금 확률 질량함수로 줬지만 결국에는 뭐야? 식꼬라지를 보니까 독립이지? 뭐 흐름 잡고 있으면 어려울 거 없지?
시작은 이항이지만 끝은 정규로 마무리 짓는다. 라는 거니까, 자, 시작. 지금 식을 보니까, 7-2번에서 식을 보니까, 아, 이거 독립이네. 그럼 BMP로 시작하겠지? 몇 번 했어? 169번. 다음. 지수가 X인 거. 13분의 4지? 아, 한 번당 13분의 4의 확률이네. 자, 이렇게 생긴 이항 분포에서 시작. 그러면 일단 구할 거 구해야지. 13이니까 52. 4, 9, 36. 자, 이렇게 구해놨어. 구해놓고 지금 구하라는 게 46부터 60일까지. 야, 이거를 그냥 이항으로 못 풀지. 그래서 보니까 표가 있네. 표가 있으니까 아, 이거 정규분포를 바꾸란 얘기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었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46부터 60일까지의 확률 구하시오. 니까 오늘 배운 대로 표준화하면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6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60에서 빼면 9, 6분의 9 그러니까 2분의 3, 1.5네. 이렇게 되니까 영역 넓이 구하면 0에서 1까지랑 1.5까지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정답 0.7745가 되더라 라는 얘기. 괜찮을까? 자, 됐으면 오늘 마지막 페이지 똑같아. 자,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질 때 앞면이 30번 이상 36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있어. 얘들아, 이걸 만약에 지금 오늘 배운 걸 안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자, 동전 던지는 거 당연히 독립이니까 B 64,2분의 1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걸 안 배우고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 30번 나올 확률 구하고 31번 나올 확률 구하고 36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다 더하는 거잖아. 원래는. 맞아? 그러면 이때는 뭐 64, C, 30, 2분의 1, 30번, 2분의 1, 34번 이거 이렇게 다 더하는 거잖아. 맞아? 원래는? 미쳤지. 이거 어떻게 해. 한 개라면 구하지. 한 개라면 하는 게 맞지. 두 개 정도도 할 만하지. 우리 그런 건 해봤잖아. 근데 이건 선 넘었지. 이거 언제 다 해.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필요도 없지. 왜? 문제에서 표를 줬잖아. 표를 줬다는 건 뭐야? 정규분포로 바꾸란 얘기야. 이항분포로 이 문제를 끝낼 건데 표를 왜 주겠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정규분포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미리 구해놓고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자.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면 30 이상 36번 이하일 확률, 즉 이거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 거지. 바꾸면 되지. 표준화합시다. 빼면 마이너스 2, 사로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Z 빼면 4 나누니까 1. 아, 0.5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의 넓이 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뭐 0.5에서 0.5까지 넓이랑 1까지 넓이 더하면 되겠지? 더하면 0.5328 이렇게 되겠다. 끝! 괜찮지? 자, 밑에 1번 시작은 이항분포 150명 한 명당 확률 5분의 3으로 시작. 근데 구하라는 건 99 이상일 확률.
잘했네. 자, 150, 한 명당 치유 확률 60%, 5분의 3. 여기서 시작.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주고. 분산 몇이냐 이거? 36. 그럼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꿔주고. 구하라고 하는 게 99 이상일 확률. 표준화하고 6분의 9, 2분의 3, 1.5. 그러면 1.5 이상일 확률이니까 1.5까지의 확률을 0.5에서 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 0.0668이 되겠다. 끝. 이렇게. 이랬을까? 자, 여기까지가 통계의 절반이었어. 예, 통계의 절반이고 114페이지까지 미루지 말고 얘들아. 다음 시간 없다고, 당장 없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했을 때 풀어. 그리고 방학 지나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애들 다 오면 그때 한번 날짜 잡아서 맨 마지막에는 추정. 이거 한 번에 끝낼 수 있거든? 양이 막 많진 않아. 이거 그냥 무슨 소린지만 알아먹으면 돼. 여기 중요도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한 대까지가 메인이야, 사실은. 3단원의 메인, 여기. 이산, 이항분포, 연속, 정규분포.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오면 마지막 부분은 날짜 정해서 채웁시다. 오케이, 여기까지.